때는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 김진사댁은 3대가 벼슬을 한 명문가였다. 하지만 이 집안의 진짜 권력자는 벼슬아치도 가장도 아니었다. 바로 70평생을 이 집에서 군림해온 안방마님, 일명 북촌의 태우 박씨 할마님이었다. 박씨 할마님의 위엄은 대단했다. 한마디면 집안 하인 스물이 벌벌 떨었고 눈빛 한 번이면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렸다. 30년 전 맏며느리였던 김씨 부인도 20년 전 들어온 둘째 며느리 이씨 부인도 모두 이 할마님 손아귀에서 꼼짝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온 셋째 며느리 정씨였다. 정씨는 양반가 교수 출신이긴 했으나 한양이 아닌 시골 전주에서 자랐다. 시집 오기 전까지 논밭을 뛰어다니며 자란 활달한 성격의 처자였다. 스물이 되어 중매로 김진사댁 막내 아들 김도령에게 시집왔다.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새 며느리가 왔다 하니 어디 보자꾸나. 박씨 할마님이 위엄있게 앉아 정씨를 훑어보았다. 보통 새 며느리들은 이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다. 그런데 정씨는 당당히 허리를 펴고 서서 눈을 마주쳤다. 아이고, 할마님께서 소문대로 정정하시네요. 제가 잘 배워서 할마님처럼 80까지 팔팔하게 살겠습니다. 박씨 할마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칭찬인지 건방진 말인지 애매했다. 그래, 예의는 배웠느냐? 물론이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좋구나. 그럼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물 길어오고 아침상 차리고 마당 쓸고 빨래하고. 박씨 할마님이 쭉쭉 나열했다. 보통 며느리들은 이때 예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정씨가 물었다. 할마님, 그럼 큰 며느리님과 둘째 며느리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저만 그 일을 다 하면 언니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교대로 하는 건가요? 박씨 할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30년간 며느리를 부려온 이 집안에서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 네가 막내 며느리니 당연히 네가. 아, 막내라서요? 그럼 제가 나이 들면 저도 쉴 수 있는 거네요? 언제쯤 될까요? 이것이. 박씨 할마님이 부채를 탁 쳤다. 하지만 정씨는 태연했다. 할마님, 제가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산수는 좀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4시간씩 나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씨 할마님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대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 미묘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어머님, 새 며느리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큰 며느리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범상치 않은 게 아니라 버릇이 없구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지는 않았는데. 그냥 질문만. 둘째 며느리 이씨가 중얼거렸다. 사실 속으로는 정씨가 시원시원해서 좀 부러웠다. 내일부터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박씨 할마님이 결심했다. 다음날 새벽. 며느리. 네, 할마님. 정씨가 활기차게 대답했다. 벌써 일어나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오시니 음식을 장만해라. 갈비찜, 신선로, 구절판, 약과, 정과. 주르륵 나열했다. 보통 며느리라면 기겁할 양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마님. 또 뭐냐? 손님이 몇 분이신가요? 5분이시다. 5분에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요? 할마님,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자 한 냥이면 쌀 한 섬입니다. 이 음식 만드는데 은자 10냥은 들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네가 감히 살림을 걱정해. 걱정이 아니라 절약이옵니다. 선친께서 말씀하시길 알뜰한 살림이 집안을 일으킨다 하셨거든요. 박씨 할마님은 어이가 없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화가 났다. 좋다. 그럼 네가 적당히 줄여서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할마님. 정씨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정말로 적당히 줄였다. 갈비찜 대신 북어국, 신선로 대신 나물, 구절판 대신 김치전. 손님들이 왔다. 이게 무슨 상차림이냐. 박씨 할마님이 기절할 뻔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할마님께서 적당히 줄이라 하셔서요. 정씨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내가 언제? 아까 분명히 적당히 줄여서 준비해라 하셨잖아요. 아,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한 박씨 할마님. 하지만 며느리가 명령을 따른 것이니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이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저 며느리 어찌할까?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수군거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아들들이었다. 어머님, 정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내 아들 김도령이 물었다. 잘못했냐고. 저렇게 대들고 멋대로 하고 어머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며느리가 무슨 속셈을 다 알겠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어머님. 명확하게 지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도 늘 어머님 뜻을 몰라 힘들어합니다. 박씨 할머님은 배신감을 느꼈다. 30년간 길들인 아들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박씨 할머님은 다시 공격했다. 정씨. 네, 할머님. 오늘은 네가 바느질을 해라. 내 치마 3벌을 다 지어 올리도록. 바느질은 보통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다. 밤새워야 겨우 한 벌 할까 말까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신나게 대답하더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불렀다. 언니님들 같이 하시죠. 뭐, 할머님 치마 3벌이면 우리 셋이 한 벌씩 나눠 하면 금방이잖아요. 그게. 언니님들도 바느질 잘하시잖아요. 같이 하면 저녁 전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떡이나 해먹어요. 제가 전주 떡 만들기는 좀 합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정씨의 제안이 싫지 않았다. 그동안 며느리들끼리 단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정말로 치마 3벌이 완성되었다. 게다가 며느리 셋이 웃으며 떡을 나눠 먹고 있었다. 박씨 할머님은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들이 저렇게 친해지면 안 되는데. 분열시켜야 다스리기 쉬운데 단합하면 곤란했다. 다음날 박씨 할머님은 큰 작전을 펼쳤다. 정씨, 너는 오늘 사랑채 청소를 해라. 둘째 며느리는 빨래, 큰 며느리는 김장 준비. 일부러 따로따로 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이번에도 묘수를 뒀다. 할머님, 제가 김장은 잘 모르는데 큰 언니님께 배우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언니님은 제가 청소하는 걸 도와주시고요. 둘째 언니님은 빨래 끝나시면 합류하시면 되고요. 안 된다. 각자 하라 했다. 아, 그럼 제가 김장을 망치면 어쩌죠? 처음 하는 건데. 그럼. 큰 며느리가 감독만 해라. 결국 또 셋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박씨 할머님은 답답했다. 뭔가 자꾸 계획이 어긋났다.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며느리 셋이 묘하게 단합되어 있었고 아들들도 자기 아내 편을 들었다. 심지어 하인들까지 며느리들 편인 것 같았다. 정씨 마님께서 우리한테 떡을 주셨어. 일도 공평하게 나눠주시더라고. 큰마님과 둘째 마님도 요즘 좀 편해 보이셔. 박씨 할머님은 위기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님이 병을 핑계로 누웠다. 아이고, 내 다리야. 내 허리야. 며느리들을 불러 시중을 들게 하려는 작전이었다. 할머님. 정씨가 후다닥 달려왔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다리와 허리가 아프구나. 그럼 제가 의원을 모셔올게요. 의원은 필요 없고 내가 간호를. 아닙니다. 할머님께서 편찮으신데 어찌 의원을 안 모시겠습니까? 아드님들께도 알려야죠. 순식간에 의원이 왔고 아들 셋이 몰려왔다.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그럴 리가. 아, 혹시 운동 부족 아니십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안 움직이셔서 생기는 통증이. 운동? 네, 날마다 산책을 하시고 가벼운 일을 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정씨가 눈을 반짝였다. 할머님, 그럼 저희랑 같이 일하세요. 뭐? 할머님께서 직접 손수 채소도 다듬으시고 산책도 하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의원 선생님께서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일도 운동이에요. 아들들도 거들었다. 어머님, 의원 말씀대로 하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박씨 할머님은 어이가 없었다.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게 생겼다. 다음 날부터 정씨는 박씨 할머님을 운동에 동참시켰다. 할머님, 오늘은 마당에 나가서 꽃 좀 가꾸세요. 허리 운동에 좋대요. 할머님, 이 콩 좀 까주세요. 손가락 운동이에요.
할머님 산책 가시죠. 저도 같이 갈게요. 박씨 할머님은 평생 처음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들과 함께 일하니 재미있었다. 정씨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점점 말이 많아졌다. 어머님, 사실 저도 시집 왔을 때 무서웠어요.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다. 저도요. 매일 혼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둘째 며느리도 말했다. 박씨 할머님은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30년간 무서운 시어머니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며느리들의 진심을 들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느니라. 네. 나도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밤마다 울었지. 그래서 다짐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아져 있더구나. 정씨가 할머님 손을 잡았다. 할머님,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되죠. 그게 쉽겠느냐? 쉽지 않아도 해야죠. 저도 할머님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박씨 할머님은 빙그레 웃었다. 이 막무가내 며느리가 밉지만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씨 할머님이 선언했다. 내일부터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눈다. 며느리들도 쉴 시간을 가져라. 정말이세요, 어머님?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내가 너무 독하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며느리 셋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김진사댁 사랑채에서는 남정네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형님들, 우리 집이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내 도령이 물었다. 맞네.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잘하시네. 며느리들도 웃으면서 일하고 심지어 어머님도 일하시고. 이게 다 누구 덕분인가? 셋이 동시에 막내를 쳐다봤다. 내 마누라 덕분이다. 정씨 정말 대단하구나. 막내 도령은 뿌듯했다. 자기 아내가 이 고리타분한 집안을 바꿔놓다니. 그나저나 형님들, 우리도 집안일 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집안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큰형과 둘째 형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막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도 좀 도와주자. 다음날 아침 며느리들은 깜짝 놀랐다. 도련님께서 왜 부엌에? 나도 좀 거들겠소. 큰 도련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무를 팼다. 저도 물 길어 올게요. 둘째 도련님이 두레박을 들었다. 막내 도령은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박씨 할머님이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아니, 남정네가 왜 부엌에? 어머님도 일하시는데 저희라고 못할 게 뭡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마누라들이 고생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박씨 할머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김진사댁은 한양에서 가장 특이한 집안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남정네들이 부엌일을 거드는 집. 소문이 퍼지자 다른 양반과 부인들이 수군거렸다. 김진사댁이 완전히 맛이 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끌려다닌다지? 남자들이 부엌일을 한다는데. 하지만 정작 김진사댁 며느리들을 만나면 다들 부러워했다. 우리 집도 저랬으면. 시어머니가 저렇게 자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 후 박씨 할머님의 친구 이씨 할머님이 찾아왔다. 여보게, 요즘 자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며느리들이랑 사이가 좋다면서? 그게 말이지. 박씨 할머님이 그간의 일을 털어놨다. 막내 며느리가 워낙 당차서 말이야. 처음엔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맙더군. 고맙다고? 그래. 그 애가 나한테 거울을 보여줬어. 내가 얼마나 독한 시어머니였는지.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이씨 할머님은 부러운 눈으로 며느리들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우리 며느리들한테 좀 잘해야 하나? 해보게.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지네. 그날 저녁 김진사댁 대청마루에는 온 식구가 모였다. 오늘은 제가 전주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정씨가 신이 나서 음식을 내왔다. 오, 이게 전주 비빔밥인가? 콩나물국밥도 있어요. 막걸리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 며느리 셋, 아들 셋, 손자들까지. 맛있구나. 박씨 할머님이 감탄했다. 할머님, 내일은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호호, 그래라. 저도 도울게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우리도 돕겠소. 남정네들까지 가세했다. 박씨 할머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며칠 후 정씨와 박씨 할머님이 단둘이 장을 보러 나갔다. 할머님, 저 비녀 예쁘지 않아요? 그래. 사고 싶으냐? 아니요, 할머님께 드리려고요. 나한테? 네. 할머님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박씨 할머님은 가슴이 뭉클했다.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선물을 사주다니. 너도 하나 골라라. 내가 사줄게. 정말요? 둘은 함께 비녀를 골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여자 둘이. 돌아오는 길에 박씨 할머님이 물었다. 정씨야, 너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느냐? 무슨 계획이요? 이 집안을 바꾸려는 계획 말이야. 정씨는 빙그레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님, 쉽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참으면 편하겠지만 그럼 제 딸도 나중에 똑같이 살 텐데요. 그건 싫었어요. 박씨 할머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하구나. 나보다 훨씬. 할머님이 더 똑똑하세요. 변하셨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꿈꿨던 시어머니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해 겨울 김진사 댁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 김진사 댁이 이상해. 맨날 웃음소리가 들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팔짱 끼고 다니더라. 세상 참 변했네. 하지만 김진사 댁 식구들은 행복했다. 박씨 할머님은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에서 해방되니 그냥 할머니로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며느리들도 행복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 아들들도 좋았다.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다. 그리고 정씨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특별히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답게 산 것뿐이었다. 몇 년 후 박씨 할머님이 정씨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제가 당당한가요? 그래. 시집 온 지 며칠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맞서다니. 정씨는 생각해보더니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시어머니도 사람이라고. 사람이면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게 어려운데. 할머님도 하셨잖아요. 변화가 어려워도 하셨어요. 박씨 할머님은 정씨를 꼭 안아줬다. 고맙다, 정씨야. 네가 이 고리타분한 집안에 바람을 일으켜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김진사 댁은 한양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은 퍼져나갔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개과천선시켰다더라. 어떻게? 대들지도 않고 비위 맞추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았대. 그게 가능해? 김진사 댁은 가능했나봐. 점점 더 많은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었다. 나도 정씨처럼 살아볼까?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해볼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어머니들도 생각했다. 나도 박씨 할머님처럼 변해볼까? 며느리도 사람인데.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퍼져나갔다. 몇십 년 후 정씨도 시어머니가 되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첫날 정씨가 말했다. 며느리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나는 무섭지 않아. 정말이세요? 그래. 나도 며느리였거든.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럼 저한테 화내시거나 화낼 일이 있으면 말로 하지. 그리고 내 의견도 당당히 말해라. 며느리도 사람이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님. 그리고 집안일은 다 같이 나눠서 하자. 너만 고생할 이유 없잖니? 그날 저녁 이제 할머니가 된 박씨가 정씨를 찾아왔다. 며느리한테 잘해줬다며? 당연하죠. 할머님께 배운 대로요. 호호, 내가 뭘 가르쳤다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변하는 법을요. 둘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씨야. 네, 할머님. 너 덕분에 내 인생 후반이 행복했다. 저도요, 할머님.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김진사 댁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이 아니라 가족이 된 집.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함께 사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집. 정씨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그 변화는 한 집안을 넘어 동네로, 마을로, 그리고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김진사 댁처럼 살고 싶다. 정씨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박씨 할머님처럼 변하고 싶다. 세상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시골 처자의 당당함이 있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정씨는 증명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0년 후, 한 역사학자가 기록을 뒤적이다가 이런 문서를 발견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 김진사 댁에서 시작된 고부관계 개선 운동. 시어머니 박씨와 며느리 정씨의 화해가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많은 가문에서 이를 본받아 가족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전해짐. 역사학자는 피식 웃었다. 고부 갈등 해결이 역사책에 실릴 줄이야.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게 진짜 역사지. 거창한 전쟁이나 정치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혁명이니까.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정씨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정씨가 웃는 것 같았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대단하다니.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